이혼한 딸이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돌아왔습니다.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여러분, 혹시 결혼한 자식이 이혼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딸이니까 당연히 받아줘야죠. 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. 부모라면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.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하고 그 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기도 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없는 살림에도 뒷바라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.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도 가진 돈을 끌어모아 집 한 채라도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. 이제 우리 딸 행복할 일만 남았다. 이제 나도 좀 쉬면서 노후를 즐길 수 있겠지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딸이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. 딸이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. 평소보다 힘없는 목소리로 딸이 말했습니다. 엄마, 아빠 나 이혼했어요.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. 뭐? 갑자기 이혼을 했다고?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보니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.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.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. 몇 번이나 참았어요.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. 근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래, 잘했다. 고생할 필요 없다. 이혼한 거 후회하지 마라. 저는 그렇게 딸을 안아줬습니다. 하지만 그때부터 제 고민은 시작됐습니다. 딸이 돌아오고 나서 우리 집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딸은 다시 일하러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.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집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 저는 이제 조용한 노후는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래, 힘들겠지, 쉬게 해주자 했지만 딸은 계속 집에서 생활하려 했습니다. 새로운 직장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점점 더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엄마, 저녁 뭐 해놨어요? 아빠, 애들 학원 좀 데려다 주세요. 집이 좁아서 불편한데 방 하나 더 뺄 수 없어요? 심지어 자신이 가져온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,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세요. 아빠, 애들 용돈 좀 주세요.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. 나는 지금까지 자식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. 어려워도 알아서 해결해 왔고 누구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. 그런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부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. 여보, 우리 이러다간 노후 망가진다. 딸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. 우리가 평생 뒷바라지할 순 없잖아. 그런데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애들이랑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.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면 되잖아. 당신도 딸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말 못해. 그 순간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. 그럼 우리는 언제 좀 편하게 살아? 아내는 딸을 감싸기 바빴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. 며칠 후 멀리 떨어져 사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너희 동생이 이혼하고 돌아왔다. 우리도 이제 힘들다. 너도 좀 동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?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. 아버지, 동생 일은 동생이 해결해야죠.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. 그래, 자식은 다 각자의 삶이 있지. 그럼 왜 딸은 우리한테만 기대는 걸까? 딸을 사랑합니다. 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자식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요? 딸이 다시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까요? 아니면 계속 옆에서 지켜줘야 할까요?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
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